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외람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same sex marriage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합법화. 제가 왜 오늘 이 방송 주제를 이 동성혼 합법화로 삼았느냐 하면은 바로 며칠 전이죠. 뭐 며칠 전도 아니죠. 엊그젠가요? 스위스에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아직 스위스는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스위스는 합법화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시빌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어떤 전 단계로서 이 파트너들 간의 어떤 그 권리를 일정 영역에서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 상호 간에 어떤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그 시빌 파트너십으로서의 동성 간의 그런 법적인 관계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메리지, 그러니까 결혼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스위스가 이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스위스 연방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합법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국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4.1%의 스위스 국민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어느 주에서도 이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도 이제 곧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이제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Same-sex Marriage Recognition 맵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기준인데요. 보면은 뭐 미국하고 캐나다,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미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서유럽은 거의 대부분 나라가 합법화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006년에 이미 이제 그 법적으로 동성간 결혼을 인정을 했네요. 대만이 바로 이제 2019년에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했고요. 아직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 합법화가 되지는 않았고요. 인도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그 최고법원에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아마 인도도 이제 그 합법화가 된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직까지 이제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나라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점점 이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점점 이런 합법화 되어지는 그런 국가들이 아마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는 이 동성간 결혼에 대한 이 합법화에 대한
그, 그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마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아직 동성간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도 이미 동성간의 그런 어떤 동거를 더 넘어서 동성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 동선 그 섹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어떤 그런 그 인식의 어떤 그런 장애, 벽은 이미 허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그러한 동성 간의 결혼을 이제 합법화 하느냐, 않느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장병만 남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국제적인 어떤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세임섹스 메리지,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을 조사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스웨덴, 스페인, 영국, 미국 이런 같은 나라들은 거의 뭐 절대적인 다수가 이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찬성 의견이 절대적인 다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해 주자는, 즉 합법화하자는 하는 거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한 40%에 미치지 못하고요. 뭐 결혼에 대한 합법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 그 견해를 합하면 50%를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이 약 50%를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뭐 러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는,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일본도 보면은 결혼 합법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법적인 그런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의견이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높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말로 하면 포용력이라고 할까요? 이 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인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이 동성 결혼, 동성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성 결혼 법제화,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이 38%, 반대가 52%.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2년 전보다는 좀 그 격차가 더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히려 저연령인수록,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하다. 심지어 20대에서는 73%, 30대에서는 52%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17%의 찬성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01년부터 쭉 그 찬반 의견의 어떤 그 추세를 보면 찬성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요. 반대 의견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많지만,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성애 이유로 해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은 12%에 불과하고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81%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 관련한 개인적 호호, 조건 납품 또는 이해 여부와 별개로 인권적 측면에서는 다르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인식 전반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합법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것이 언제일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그 논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야 각 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요. 뭐 무슨 뭐 제가 바지를 벗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작전 계획 뭐 이것을 알았느냐 또 그 모르는 게 저 대선 그 예비 후보로서 아직 공부를 덜 한 거다. 뭐 이러한 논쟁보다는 저는 그런 논쟁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쟁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동성 결혼에 대한 그리고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이 과연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말 토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 발전에 더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그다음에 그런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 그런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보편적 차별 금지법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 평등법 관련해서 또 특히 종교계에서 많은 이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요. 저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특히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포용력을 갖고 그런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뭐 20대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대선에서 이것이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겠는가? 꼭 그것이 어떤 뭐 득표 전략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과연 우리 사회 발전과 그다음에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때의 장단점
그리고 아직 합법화하지 않을 때의 어떤 장단점, 그것을 비교를 해서 합법화하는 것이 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더 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낫다는 차원에서 이후에 어떤 대선에서도 이것이 이슈가 된다면 설사 보수권의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